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제목은 부동산 클로징 기법 7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담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지만 막판 계약 전에 클로징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클로징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클로징 기법 7가지입니다. 우리가 고객이 오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격 조정을 하고, 그리고 클로징해서 결국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송금을 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도 잘 되고, 설명도 잘 되고, 물건도 잘 보여주고,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됐는데 막판 누르기, 클로징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로징이란 부동산 중개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매 의뢰인의 욕망을 촉구시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클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한 용모와 태도가 클로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꼭 넥타이를 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인상을 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힐을 신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잘 다듬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함부로 아무 집에서 입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머리에 뭐 비듬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편안한 목장으로 하고 있다든지 해서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불쾌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분한 목소리, 친근감 있는, 이해심 높은, 신뢰성 있는 이러한 차분한 목소리가 수반돼야 되며, 또한 예의 넘치는 친절한 말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예의롭게, 우리가 흔히 쓰는 쌍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대접받는 듯한 인상을 받을 그러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고객이 많은 논리를, 많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전문가가 볼 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논리에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긍하고 인정하고 띄워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자존심이 강한 고객은 자기 말이 틀린 거라도 지적을 해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대방을 대접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개사가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틈틈이 꺼낸다면 클로징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득하지 말고 선택하도록 하는 클로징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설득을 했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물건이에요. 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중개업 20년 해왔지만 제가 하라고 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를 믿고 하세요.
이게 과거의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경력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격 변동 추이가 이렇게 되어 왔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서울에 2030 플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2030년까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 동네 개발 계획이 국회의원들이 뭘 주장해서 시설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또 관공서가 유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건의 장단점을 잘 나열해서 단순하게 장점만 강조해서 막 억지로 계약시키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단점도 나열하고 장점도 나열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부 자료나 신문기사 같은 거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클로징 한다면 고객들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클로징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호감이 가는 면을 집중 클로징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인테리어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강조하십시오. 이 집은 인테리어 정말 올 때 4천만 원 들여서 5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한 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을 하면서 집주인이 감독까지 한 집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아, 어르신 모시니 여긴 종합병원이 가깝습니다. 아이들 학군이 좋습니다. 학교가 가깝습니다. 여기 지하철이 가까워서 1분 거리입니다. 등등 장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점포 같으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상권에 들어오는 바로 길 몫입니다. 여기는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20, 30대에는 가장 맞는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장점, 본인이 좋아하는, 고객이 좋아하는 장점을 강조할 때 결정이 빨리 되고 클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점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연구해서 물건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상권 분석을 정확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물건 분석을 정확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클로징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짱을 가지고 계약 클로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겸손한 측면도 있지만 우유부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신이 물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그런 지식을,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손님이 얘기하면 자료를,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 들어가거나 움츠려들면 손님은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점포, 상담하던 점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분증을 달라거나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클로징이 되겠습니다. 뭐 흔히 쓰는 방법이죠. 신분증을 달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겠다는 전 단계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계약으로 클로징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면 벌써 아, 나는 계약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부터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하룻밤 자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없냐고. 아, 여기 손님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 꾸몄다 할더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이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꾸몄든 안 꾸몄든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계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는 작업, 또 신분증을 받는 이런 행위들은 클로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승낙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클로징 방법입니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5천만 원만 깎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 더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상가 월세를 좀 깎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조건들이 내세울 수 있죠. 아니면 화장실 물이 새는데 잠금 전에 물 좀 새는 거를 매도인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루가 파손됐는데, 나무로 만든 마루가 파손됐는데 그 나무를 새 걸로 교체해주고 잠금 전에 교체해서 잠금을 치를 수 없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5천만 원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5천만 원이 딱 깎아지겠습니까? 3천이 깎일 수도 있고 2천이 깎일 수도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결과는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깎여진다는 것입니다. 깎여지면 그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해를 합니다. 또 더 받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 매수자가 까다롭게 해서 5천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3천을 더 받아줬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고객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상가 계약을 하는데 제가 미술학원을 구해줬습니다. 3천에 150인데 2층인데요. 40평짜리 3천에 150인데 10만 원만 깎아주면 지금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잠깐 나가서 관리소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만 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관리소장 얘기가 뭐 그러죠. 뭐 1년 있다도 올리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가격이 조정이 돼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손님은 노력한 대가를 클로징이라는 단계, 계약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성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클로징 기법 7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단정한 용모와 태도가 클로징에는 필수다. 두 번째는 고객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설득하지 말고 선택하도록 하는 클로징을 택하라. 네 번째는 상대방이 호감이 가는 면을 집중 강조하는 클로징 기법을 사용해라. 다섯 번째는 배짱을 가지고 클로징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신분증을 달라거나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라. 마지막으로 계약 승낙 조건을 맞춰주는 클로징 기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7가지 클로징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클로징 기법을 잘 사용함으로써 클로징 잘 하시고 계약건을 늘려가셔서 중개업에서의 행복감, 성취감, 그리고 직업의식을 확실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